네, 미국 FR 발 시작이죠. 글로벌 유동성 회수로 인하여 국내 성장주가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장주 투자 전략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있어 최수창 고수,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기업 캐스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성장주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성장주에 대한 증권가의 투자 의견 이담교 캐스터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상승세를 타던 성장주의 주가가 11월 이후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업종별 수익률과 증권사 투자 의견은 어떤지 알아봤는데요. 같이 보시죠. 수익률은 11월 30일 종가 이후 2월 8일 기준입니다. 먼저 플랫폼주는 네이버가 마이너스 17%의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39만 원에서 어제 종가는 32만 2천 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업종입니다. 업종 내 대표 종목의 수익률 평균인데요. 마이너스 21%를 기록했습니다. 게임 업종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3%였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내렸던 게임주가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한 주가 흐름입니다. 메타버스와 NFT 테마주도 보시죠.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37%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상승세를 타던 메타버스 테마주가 주가가 내린 후에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증권사 투자 의견입니다. 먼저 플랫폼주 네이버에 대해서 증권사는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네이버가 아크버스를 통해 로봇 사업을 구체화했다면서 이미 높은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색 플랫폼 이외의 신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KB증권도 네이버가 디스플레이 광고와 이커머스, 콘텐츠 등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네이버가 양호한 실적을 올해도 이어갈 것이고 3월 신규 경영진 교체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주에 대한 증권사 의견입니다. 삼성증권은 올해 들어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졌지만 중장기 업황을 감안하면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소재주는 당분간 보수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타 소재 대비해서 수급이 견조한 전해질 관련 업체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첨보를 업종 내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개인주에 대한 의견도 보시죠. 대신증권은 게임 업종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MMORPG 장르는 P2E와 NFT 도입에 적합하다라며 시너지를 기대했는데요. 또한 위메이드의 NFT 게임 미르4의 글로벌 흥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필두로 국내 게임사들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탑픽으로는 컴투스를 꼽았습니다. 올해 다수의 P2E 게임 출시 계획을 공개했고 컴투스 그룹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증권사 의견입니다. 삼성증권은 시장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메타버스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메타버스 생태계의 발전 방향은 크리에이터 경제 영역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이로 인해서 국내 XR 콘텐츠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주로는 위즈익 스튜디오를 제시했고요. 위즈익 스튜디오가 컴투스의 메타버스 공간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작을 담당한다면서 국내외 유일한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별 수익률과 증권사 투자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교 캐스터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수창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빅테크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작년에는 네카라 그래서 시장을 선도했는데 금년 들어서 양 종목의 주가 하락폭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성장하지 못하는 성장주 아니냐 이런 약간 비아냥거리는 시각도 있는데 두 종목 진단해 주시죠. 우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성장주냐 아니냐 물어보신다면 전 단호하게 당연하죠. 성장주죠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유인즉 네이버와 카카오 또 IT 플랫폼의 소비 시간이 지속 증가하면 증가했지 나 이제 카카오 안 해. 나 이제 네이버 사용하지 않아. 이런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인터넷 세상 없이 도약증권 혼자 살겠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소비가 계속해서 트렌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 IT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가치주로서도 볼 수도 있고 성장도 지속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네이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기준의 자료를 갖고 와봤는데 이거 보면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그 성장의 포인트는 1차 성장기, 2차 성장기, 3차 성장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1차 성장기 때는 인터넷이 보급돼서 인터넷 통해서 메일도 사용하고 검색도 하고 기사도 보고 커뮤니티 형성하고 그게 인터넷 1차 보급 시기였고요. 두 번째 상승 시기에는 스마트폰, 결국 쉽게 설명드리면 PC 검색이 손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죠. 스마트폰 성장 보급이 확대될 때 성장 2차 상승 시기가 강하게 나고 3차 상승 시기는 아주 공격적으로 상승했죠. 근데 3차 상승 시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커머스와 광고. 근데 이것이 이커머스가 그전에 있었는데 왜 저렇게 더 고속 성장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19의 비대면 사회의 흐름 속에서 반사수를 강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커머스 그동안에 있었습니다만 이 시기에 네이버가 더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문화가 형성되면서 급속 성장을 더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하락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매일같이 성장하고 매일같이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비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가격까지 가치가 떨어졌다가 다시 평균을 상회하고 또 평균 이상을 넘어서서 고평가를 받고 또 선반영이 되는 이런 반복된 과정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비대면 사회의 거의 종식이라는 표현보다도 비대면 사회에서 이제 방역 단계가 전환되면서 앞으로 또 새로운 시대의 변화 흐름 그러면서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을 강하게 막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성장이 꺼진 것이 아니라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럼 어떤 성장 동력을 봐야 되냐면 기존에 있던 성장은 당연하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겠죠. 소위 콘텐츠 중에서 웹툰이라든가 또는 엔터테인먼트 쪽이라든가 또는 라이브 쇼핑하는 라방이라든가 그 외에 방금 했던 로봇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콘텐츠 성장의 시대가 또 올 때까지 또 그 성장 동력이 돋보이거나 부각될 때까지는 잠시 차익 매물을 맞는 과정 속에서 숨고르는 과정에 머무르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를 막 사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네. 좀 침착하게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의견 함께 주셨고 이 두 종목만큼이나 또 고민되는 성장주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가 아닐까 예, 싶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발 수급 꼬임도 좀 있었고 에코프로비엠 때문에 또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업종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까요? 일단은 예.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리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 최수정 군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특집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을 많이 그쵸?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예. 근데 뭐 내일 올라갈 거야, 내일 모레 올라갈 거야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네. 지금과 같이 시장 자체가 매크로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이 불안한 과정에서 주가에 대한 등락폭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특히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2차전지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장주 섹터들을 저희가 나열을 시켰었을 때 가장 매력도가 높은 업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2차전지, 전기차 네. 쪽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성장주에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는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이 실적이 많아요. 되는 건 네. 2차 전지밖에 없죠. 실적이 되는 건 정말 2차 전지밖에 없거든요. 네. 2차 전지하고 전기차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섹터는 전기차와 2차 전지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뒤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악재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제 저희가 잠깐 말씀하셨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수급적인 예, 예. 변화 자체가 한 5월 달까지 2조 한 6천 정도 아마 더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근데 3월 한 중순까지 해서 한 2조 정도가 좀 시장에 출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불안 요소 부분들은 많이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외부 변수에 대한 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랄까요?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장주들에 대해서 가장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는 부분들은
이 기업들이거나 이 섹터들의 문제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근 한 2년 동안 계속 주식시장에 돈을 풀었던 상황들인데 그거를 지금 단기적으로 QT가 진행이 되고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 구간들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3월 달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 네. 성장주들도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또 용트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차전지에 대한 판매량 부분들은 여전히 성장 중이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전체적인 자동차 성장률 자체가 6%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상승률 자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예. CD에 대한 변화 자체가 2차전지와 2차전지, 전기차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외부의 외생 변수, 외부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잦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트렌드, 여전히 시장에 대한 법칙 자체는 전기차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2차전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네이버 카카오 2차 전지에 이어서 우리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업종이 있죠. 바로 게임주가 되어 있습니다. 최수창 고객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사실 게임주가 단기 고점 대비해서 한 20-30%가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4분기, 작년 4분기 시점 그다지 썩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라든가 메타버스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고객님 의견 어떠십니까? 우선은 작년에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연간 상승률 500% 이상 넘어간 종목에 있어서 탐하지 말라. 가진 자들의 영역이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대표 종목 위메드예요. 그렇죠. 이 코너를 통해서 코너의 시청만 하셨더라도 위메드를 고점에 매수하는 일은 별로 없었겠죠. 근데 이제 NFT 기대감 갖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임의 본질은 재밌고 인기 있는 게임의 흥행자가 갖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거기에 제가 위메이드 너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NFT나 메타버스 다른 게임 회사들도 할 수 있다. 속속 NC부터 뭐 하겠다 준비하고 있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NFT나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향후에 누가 더 선점을 하고 그걸 더 빨리 키울 수 있느냐.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게임하고 더 키울 수 있느냐는 어떠한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NFT나 메타버스에 대한 시너지 효과 기대감 나는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냐? 그렇지는 않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투자 심리의 어떤 바람이 다시 부느냐? 요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건데 같은데 한 가지 게임주가 조금 이렇게 낙폭이 심했던 이유는 전년도에 많이 올라왔다는 이유 하나도 있겠지만 이게 코로나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고 봐요. 비대면사의 놀자 문화가 외부로 나가고 외부 활동하지 못하니까 사실상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게임이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했던 뭐 이커머스라든가 또는 콘텐츠 유튜브로 보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점점점 사그라지기 시작하면 뭐 게임은 안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게임 소비 시간이 평균 예를 들어서 1시간이라고 하면 비대면사에는 2시간이나 1시간 반으로 증가했던 것이 서서히 다시 평균으로 오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투심에서의 좀 찬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게임주들에 대해서 상승 반전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없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NFT나 메타버스에 대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그보다는 올해 본격적으로 볼 것은 새로운 신작에 대한 거 또는 흥행몰이 계속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 오딘이 매출이 1등을 유지하고 있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건처럼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또 대만에도 올 1분기에 출시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해외에서의 새로운 신작 모멘텀 출시되는 서비스가 어떻게 이어지면서 실적으로 반영됐지. 그리고 신작과 흥행에 대한 실적을 게임전에서 옥석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다. 오로지 작년에는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기대감 갖고만 주가가 올라왔다면 올해는 그 외에 실적을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서 가야 되겠는데 그런 점을 본다면 뭐 펄어비스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또 NC소프트 왜냐하면 지금 리니지, 오딘이 다 상위 매출 1위에서 5위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실적 매출이 좀 근간이 되는 종목분들은 기술적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을 2월 달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성장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장주, 물론 논란이 많긴 하지만 뭐 당장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두 분께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영돈 교수께서 앞으로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성장주 안에서 어떤 업종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도 함께
알려주시죠. 자, 일단은 예. 두 가지로 좀 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지금 올 한 해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되면 사실은 교과서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되면 성장주는 별 매력도가 맞아요. 떨어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내면서 갈 수 있는 성장주들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를 찾아가는 방법하고, 예. 아예 금리 인상이라든지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기술의 개발에 대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장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후자의 말씀 좀 드렸던 전체를 다 무시를 하고 그냥 나는 기술 개발할 거야, 나는 성장을 할 거야, 나는 시대가 변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거야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웹 3.0 밸류 체인에 대한 스토리들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뭐 게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를 구현시켜 줄 수 있는 하드웨어 관련 주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좀 꼽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와 금리 인상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장주로 찾는 아이디어를 좀 갖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금리 인상이 되고 인플레가 일어나는 부분들의 하나의 또 한편에는 또 인건비에 대한 상승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각각의 기업들의 노력이 사실은 로봇 섹터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초도 그렇고 작년도 말에서부터 그렇고 로봇에 대한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확대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현대가 또 새롭게 또 미국의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올 한 해는 AI 쪽이라든지 로봇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들도 다시 한번 좀 높여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거는 연계성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요번에 CES를 통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한 네.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성장주들을 한번 꼽자라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은 꼭 편입을 좀 시키셔가지고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봄 2022년 올봄을 빛낼 성장주를 각각 한 종목씩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최수찬 교수님 관심 성장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의 관심 성장주는 타이거 2차 전지 305540 코드 번호입니다. 지난번도 한결같으시네요. 한번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네. 저는 한결같고 보수적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투자에 있어서 이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좀 안정적이고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걸 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 개발하는 신도시에서 땅을 보면 뭐 저기서 부동산 기획 개발해서 땅 사놓으면 나중에 대박 터져 그러잖아요. 그런 땅보다는 원래 서울에서 상권을 유지하거든요. 그런 네. 땅을 자꾸 찾는 게 저는 투자의 본질이고 투자의 좀 그렇군요. 보수적이라고 보는데, 네. 2차 전지 이런 성장 테마 중에서 변동이 좀 약한 모습,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적은 관점으로 본다면 2차 전지는 제2의 반도체를 저는 봐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성장했던 스토리와 아주 유사하게 2차 전지가 갈 것이다. 이유인즉 의식주 외에 현대 문명 사회에서 타는 것, 터치하는 것, 티귿이 들어가잖아요.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둘 다 들어가는 게 뭡니까? 반도체거든요. 타는 거 자동차에도 반도체 들어가고요. 터치하는 거 PC나 모바일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럼 배터리는 거기 둘 다 또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소형 가전 쪽에만 했으면 이번에는 자동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2의 반도체 성장 스토리를 보신다면 전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30540 가격이 1월 달에만 23% 저점 하락, 종가상 18% 하락인데요. 충분히 저가 매수가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타는 거, 터치하는 거 없으면 못 산다. 네, 그 말이 못 삽니다. 굉장히 네. 와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도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를 유망주로 주셨고요. 최영동 교수께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실까요? 예, 뭐 네. 타는 거는 동일한데요. 네. 터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유니퀘스트라는 종목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오늘 2.65%의 좋은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앞서서 성장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때 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입니다. 좀 핸들을 좀 안 잡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회사를 통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에이다스, 그다음에 이제 FMS 쪽으로 지금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하기 위한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자율주행 스토리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도 마찬가지로 부상이 될 가능성,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용 전장반도체라든지 칩셋에 대한 매출 증가 부분들도 2021년도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동사의 80% 이상의 매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빈메모리 솔루션 사업부인데 뭐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전방 기업들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들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 때 차트를 한번 딱 보시게 되면 상당히 뭐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1월 달에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120엔의 지지가 나오면서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3월 달에 매크로적인 뭐 불안 요소들이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니캐스트 같은 종목들은 좀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장주 앞으로 전망 살펴봤고 유망 종목으로 이찬전지 테마 그리고 유니퀘스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찬 고수, 최영동 고수,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했어요.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